명의와 함께 휴앤락. 오늘의 주제는 백내장입니다. 이 자리에 논해비단과 박효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원장님, 백내장이라고 하면은 이 수정체가 좀 혼탁해서 좀 흐려 보인다, 뭐 네. 침침해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대표적인 증상을 좀 뭐라고 좀 설명을 하십니까? 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중체 혼탁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침침함, 겹쳐 보임, 복시증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좀 흐릿하게 보이고 좀 색상이 약간 노랗게 누렇게 보이는 그런 색상의 변화. 우리가 이렇게 밝은 날, 날이 좋은 날 햇빛에 나갔을 때 눈이 부심 현상,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안경 도수가 변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백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내장을 유발하는 그 원인이 좀 아주 많을 텐데 대표적으로는 좀 나이에 의한 노화, 자외선 노출 네.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일 텐데 네. 좀 그 외에 좀 어떤 요인들을 꼽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화가 제일 주 원인입니다. 네. 그 외에도 자외선, 당뇨 같은 전신 질환,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백내장이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외상이나 스테로이드의 아주 장기간 사용, 담배와 잦은 음주가 수정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불규칙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체중의 감소, 그런 요인들은 젊은 사람들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그 환자 입장에서 내가 과연 그럼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지 뭐 안 해야 되는지 이 참 판단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은 백내장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은 좀 뭐 반드시 수술을 좀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절대적인 좀 판단 기준이 좀 있습니까? 백내장의 진단에 대해서 수술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검사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오카스라고 하는 기계죠. 네. 백내장 환자가 자기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증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검사 장비입니다. OSI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빛이 스캐틀링 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백내장이 약간 있어도 크게 불편함 없는 사람들은 OSI 지수가 1 이하입니다. 2까지도 어느 정도 뭐 견딜 만한 불편함 정도입니다. 하지만 3.5 이상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카스에서 나오는 OSI 인덱스를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 네. 삼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다는 것은 네.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뭐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병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참고로 하는 자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렇죠. 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원장님 저 백내장 그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던데요. 뭐 가까운 곳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뿌옇게 흐려 보인다. 뭐 어두운 곳보다 밝은 햇빛이나 조명 아래에서 오히려 더 뿌옇다. 뭐 이런 등등 이 자가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던데요. 이런 기준으로 실제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까? 참고사항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백내장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저도 많이 봐서 아는데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하는 문진 이외의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백내장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초기 같으면은 백내장을 이제 약물 치료가 좀 한다라고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혼탁 정도가 1단계 정도가 되는 경미한 혼탁, 그리고 혼탁의 위치가 중심보다는 주변에 있는 경우, 나은 시력이 0.7 이상이고 교정 시력이 0.9 이상 되면 또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약물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약물 치료의 목적은 백내장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서 백내장을 치료할 수는 없고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조금 더디게 한다. 그것이 바로 약물 치료의 목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도 이제 진행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좀 진행이 많이 된 경우, 좀 아직 초기 단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수술 좀 난이도도 좀 달라지는 겁니까?
당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방청소를 예를 드는데 네. 3단계 이상, 그러니까 심하게 진행된 그런 백내장은 오래 안 치운 방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안 치워서 먼지도 딱딱하게 굳어 있고 찐득찐득한 그런 여러 가지 풀 같은 성물도 또 많고, 이럴 경우에는 방청소가 얼만큼 오래 걸리겠습니까? 3단계 이상의 백내장 수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폐쇄 공간인 눈은 수술은 항상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해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3단계 되기 전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내장이랑 노안이 좀 같은 질환인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좀 묻는 경우가 많던데, 이제 안과 클리닉 가면은 노안 백내장 수술 뭐 이렇게 이제 좀 뭐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환자 입장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경우네요. 네. 많이 써가지고 그냥 사회 통념화된 건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노안과 백내장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죠. 눈은 자동 초점 기능이 있습니다. 음.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정체의 자동 초점 기능의 기능성 장애입니다. 그런데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체의 혼탁이므로 그렇죠. 구조적인 장애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장애가 오면 그냥 기능은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장애가 오면 기능 역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증 백내장이 있으면 노안도 같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질환은 확실합니다. 노안이 딱 왔다 해가지고 백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백내장이 있으면 거의 다 노안은 갖고 있습니다. 백내장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혼탁된 수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렌즈를 이제 탔습니까? 뭐 단초점 렌즈, 멀티 다초점 렌즈를 넣는데, 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렌즈를 삽입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단초점 렌즈를 넣을 정도면 그 다초점 렌즈를 넣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단초점 렌즈를 넣느냐, 이것은 가격의 처음에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가격이 비싸거든요. 다초점 렌즈가 당연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다초점 렌즈를 쓰게 되면 렌즈의 그런 굴곡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할 때 야간 눈부심이라고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 양해가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는 근거리 시력에 대한 환자의 니즈가 어느 정도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한 디스커스가 일어나면 다초점 렌즈를 하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의 문제겠죠. 그 다초점 렌즈를 넣고 나서 이게 좀 적응이 잘 안 된다. 저게 아주 많은 어려움을 좀 뭐 하소연하는데, 이런 증상이 실제로 좀 뭐 부작용인 것인지, 시간 지나면은 좀 해결되는 문제인지,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부작용보다 한계라고 봅니다. 20가지 이상의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이 다초점 렌즈가 왜 20가지 이상이 이렇게 탄생이 되느냐면, 다 렌즈마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다 보면 또 새로운 부작용이, 새로운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20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는요, 수술하는 의사와 환자와의 이제 신뢰가 기반이 돼야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20가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환자의 니즈나 환자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 20가지 렌즈를 조합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티센터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떤 경우에 이 렌즈를 넣고, 또 어떤 눈에는 이 렌즈를 넣고, 또 어떤 경우에는 렌즈의 다른 렌즈를 조합해서 넣게 되게 되면 그런 한계를 많이 극복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이 계속 뭐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좀 다수의 환자들이 좀 어려움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한 90% 이상은 만족합니다. 네. 10% 정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초점이 잘 안 잡힌다, 밤에 눈부심이 너무 심하다, 이런 증상을 다 호소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해결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수술 받기 전에 상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나아질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웃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고 또
환자 의사를 끝까지 믿어주시면 어쨌든 해결은 됩니다. 원장님, 이제 백내장을 아까 이제 자가 진단할 수도 있고, 오카스로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좀 뭐 진단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좀 무관하게, 이런 경우는 좀 반드시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굳이 뭐 수술을 서둘러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폐쇄우각형 녹내장 음, 이 합병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것은 이제 CT를 찍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정체의 중심부 혼탁이 3단계 이상이 되면 안저에 있는 황반이나 시신경, 혈관들의 변화를 우리가 계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서둘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혼탁된 수정체를 잡고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모양소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약화된 경우 이것은 수정체가 흔들거리다가 툭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정체 탈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위험성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서둘러 하시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뭐 수술을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백내장을 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좀 예방하는 그런 좀 뭐 방법, 팁이 있으면 좀 하나. 백내장의 예방 방법은 원인을 좀 삭제하면 되겠죠. 안 늙으면 됩니다. 즐겁게 사시고 자외선 노출 지역에서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되는 선글라스를 비롯한 자외선 차단 안경을 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지켜야 될 게 눈 비비지 않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최소한 저녁 9시 이후에 디지털 기기하고 이별함으로써 눈의 회복 탄력성을 항상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의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시금치, 블루크리, 케일 이런 것들을 자주 섭취해서 우리 백내장뿐만 아니고 눈 건강을 지키도록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